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맹세가 굳은 약속일수록 지키지지 않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약속일수록 지킨다는 걸 굳게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희석 변호사입니다. 요즘 정치인의 화두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아니라 약속이란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들의 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농성까지 벌이고 있죠. 그런 야당을 통합으로 이끈 안철수 대표는 양당 정치 폐해를 혁신하겠다는 새 정치의 약속을 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늘 명분이 있는 것이고 남이 지키지 않는 건 혁파해야 될 구태정치가 되는 겁니다. 4월 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원일철, 정병국, 김영선 세 후보가 단일화에 나선 겁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정병국 후보를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야 양당의 정쟁으로 인해서 정의당 등 제3세력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모처럼 정의당 대표를 지낸 노회찬 전 의원을 연결해서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제 잠실 동구장 건설 소식이 있었습니다. 3부에서 허구연 해설위원을 연결합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오늘은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뮤지션 전재덕 씨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저기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예, 이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신문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북한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동시도발 D-Day 정해 이런 것도 있고요. 무인기 핵심 자이로 센서는 북한산, 그리고 군 무인기 은폐하고 말 바꾸고 문책 불가피. 아울러서 드레스덴 구상 후 남북관계 되레 악화. 마지막으로 군 500km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뭐 이런 내용이네요. 예, 어떻든 국방 안보에 관련된 뉴스가 오늘 헤드라인이군요. 네.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7일에 만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 이 신임이죠.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미국 측 그다음에 일본 측 수석 대표하고 만나서 이 오랜만에 수석 대표 회담을 갖는 겁니다. 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리는 거고요. 한미일 최근에 열린 그 정상회의에서 그 육자회담 관련해서 지금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조만간 좀 재개를 시켜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와 관련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회담입니다. 예, 뭐 그린 데이비스 미국 대표 그리고 이하라 주니치 일본 대표는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 대표가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이 논의된다고 합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는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상호 간의 이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아울러서 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이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이 최근에 그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과연 뭐냐 이 논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도 분석을 하고 만약에 4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의 공동 대처 방안 이것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미사일을 같이 쏘겠다. 이 동시도발 D-Day가 정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군 쪽의 이제 소식통을 인용한 그런 그 보도 내용인데요.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동창리 기지에서 인력, 장비, 물자를 투입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정보당국이 이달 중에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를 끝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다 그러고요. 이 두 지역 집중 감시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D-Day를 정해놓고 나름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김관진 장관이 아직까지 아무 준비는 없다. 완료는 돼 있지만
예, 그런 상황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예. 그거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죠? 예, 네. 중국 쪽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 사실은 북한의 이제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나라가 역시 이제 중국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속에서 최근 그 데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 중국이 추가 조처를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는데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어제 그 북한이 핵무기만 있다면 다 된다는 생각하는 것 이것은 환상이다. 네. 이런 제목의 논평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처럼 북한을 대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북한 핵 문제는 주변국 그리고 중미 관계 대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서 전략적 기회를 엿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같은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핵실험 할 생각하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다른 뉴스 하나 짚어보죠. 어제 정부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뭐 기본 기조는 지난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을 이제 조정을 좀 하고 부동산 규제는 이제 계속 완화해 나간다. 뭐 이제 이런 방향인데요. 이 공급 물량 조절 부분에 대해서는 집값 하락과 과잉 공급을 막는 적절한 조치다. 이런 뭐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2, 3년 후에 그 입주난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 그러고요.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주택시장 회복 도화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임대주택 과세가 찬물을 예. 끼얹을 거다. 이런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당 공천위는 최근 컷오프를 위해서 두 차례 여론조사를 했으나 남경필 후보를 제외한 세 분 후보가 우위를 가리기 어렵다면서 네 후보 모두 경선 후보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 후보 외 세 후보가 경선 후보 2배수 압축을 공식 요구한 겁니다.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해서 중진 차출론으로 나온 남경필 후보에 맞서겠다는 겁니다. 후보 단일화는 원유철 후보가 제안했습니다만 이자 컷으로 사실상 단일화하자는 의견은 정병국 후보가 냈습니다. 변수가 생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은 정병국 후보로부터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이 매일매일 하루가 바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세 분이 만나서 이 경선 후보를 이 정 의원님하고 원유철 의원, 김영선 후보 세 분이 만나서 경선 예.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하기로 합의하고 당에 그걸 공식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2배수 그렇습니다. 압축은 곧 남경필 후보에 맞서는 세 후보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지는 않고요. 단일화는 아니고요. 예.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세 후보 중에 한 사람을 함께 밀어주는 게 단일화 아니겠어요? 아, 예, 그렇게 봐야죠. 예, 이게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2배수 압축을 요구를 했는데 예. 당에서는 세 사람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고 예. 또 세 사람이 2배수로 압축해달라, 3배수로 해달라, 4배수로 해달라 입장이 틀렸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는데 4배수로 이제 확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 상태로서는 이 경선이 그 도민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서부터 초질간 주장을 했던 2배수에 대해서 나머지 두 사람이 동의를 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다 맡기고 어떤 방식으로도 결정을 하면 우리는 그걸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6월 4일 그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우리 새누리당이 꼭 승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의 예. 표시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린 거죠.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전부 다 이제 새 후보 단일화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단일화라고 하면은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지지해주기로 결정된 사람을 지지해주기로 결의를 해야지 단일화 아니겠어요? 예. 당에서 두 배수로 압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결정을 못하는 것을 결정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예, 원래 그 당규상 그 3자 컷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3배수 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3배수 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군요. 4배수도 맞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 4배수는 처음부터 예, 맞지 않다고 당대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어떻든 말이죠. 예, 이 예. 단일화가 아니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 밀어주지 않더라도 새 후보 공감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의 중진차출론이라는 그 이름으로 당시에는 그렇게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남경필 의원에 대항해서 기존 열심히 세 분이 뛰던 분들 중에 한 분으로 압축이 된다면 자기는 1대1 경쟁이 되면 예, 제대로 경선구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라면 사실상 단일화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단일화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 예. 말씀을 드리는데 예. 단일화라고 하면은 나머지 두 분이 결정된 사람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지 결의가 없었습니다. 예, 하긴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이 과거 발언을 보면 이 후보 단일화는 구태 정치다. 예, 이런 발언도 예, 그렇습니다. 또, 하신 적이 예. 있고 했으니까 이 단일화라고 이 부르긴 하겠군요. 우리 정 의원님 그 남경필 원희룡 두 분과 남원정이라고 불리는 막연한 동시관계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 문자 그대로 새 정치하자. 이 얘기를 오랫동안 예. 해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치 동업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할 때 이 남 예. 의원이 출마한 것을 두고 정치를 다시 배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네틀 웃음을 한번 우셨었는데 예. 그 뒤에 만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거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예, 술도 한잔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리에 기자들도 동석을 그 뒷자리에 했다는데 오해는 좀 푸셨습니까? 오해가 아니죠. 예. 오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저한테는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자리를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이유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의 껄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레이스가 진행이 되면 예, 인간적 관계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정리를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번에 원유철 그리고 우리 정 의원님 그리고 김영선 의원 세 분이 결국은 세 분 중에 두 분이 아마 탈락을 하지 싶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데 이 당에서는 어떻게 어제 요구를 그렇게 하니까 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홍문종 사무총장이 네, 어제 예. 공식적으로 중앙공천관리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예. 공식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예. 또 당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혹시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남경필 의원 쪽에서 반응이 없었습니까? 남경필 의원 쪽도 전혀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면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분 중에 한 분만 남게 되면 나머지 두 분이 남은 후보를 지원한다라든가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후보 단일화 하더라도 또 후보 단일화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한 네. 분만 남더라도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걱정도 또 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후보들을 유권자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중진 차출론이니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하는 과정 속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후보와 높아지지 않은 후보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양자 대결로 가게 되면 유권자들이 두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같이 이 비교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 또 누가 1250만의 경기도를 이끄는데 적합한 후보가 될지
하는 부분들이 판별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관심도 높아지겠죠. 이 방금 이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사실 예. 이제 문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핵심을 찌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정 의원님께서 떨어진다면 남경필 의원 지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 4514 일단은 경선까지는 지켜볼 거고요. 예. 경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이 되면 누가 결정이 되든 선도적으로 제가 선대위원장이라도 맡아서 앞장서서 도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중진차출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박심 논란이 함께 일었습니다. 그 남경필 의원을 만나보니까 이 출마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분이 누구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저는 박심은 없다고 보고요. 예. 박심에 의해서 남의원이 결정을 했다면은 남의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따라서 여러 가지 압박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런 것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예. 끝까지 다 들리게 핵심들은 다 피해가니까 세월이 지나야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이 후보 압축 방식은 이 당 공천의 여론조사인데 만에 하나라도 다른 분이 최종 이제 주자가 되면 많이 섭섭하시겠죠? 일단은요. 당연히 저희들이 승복하기로 합의를 본 거니까요. 아, 이 세 분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까? 예, 어떤 결정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에서 결정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자 컷에 들면요. 이 최종 경선은 어떻게 합니까? 정 의원님께서는 4개 권역별 순회 토론 후에 원샷 경선하자. 이렇게 주장을 지난번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이게 이제 경비 문제도 따릅니다. 예. 이 4곳을 순회를 하게 되면은 4후보였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2 사람으로 압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4군데씩 순회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경기도 남쪽, 북쪽, 그러니까 예. 경기 남쪽, 북쪽으로 해서 2번 정도 순회를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원샷으로 이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하긴 그렇겠군요. 후보가 2분뿐인데 예. 예. 경기 남부와 북부로 2분만 순회 토론을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시군요. 예. 이 단일 후보가 되면 남경필 후보와 아마 최종 경선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 의원님께 이 의견을 좀 한번 듣겠습니다. 남경필 의원보다 이 정병국이 이런 면에서 낫다. 강점은 여기에 있다. 예, 이걸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우선 제가 더 준비가 도지사 후보 입장에서는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관으로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또 당 사무총장으로서 국정 운영 경험이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청문회 과정 속에서 여야 후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검증을 받은 후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면 우리 유권자들은 저를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검증은 받으셨고, 그리고 예. 보니까 우리 정병국 의원님이 골고루 다 하셨습니다. 예, 당의 예,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예. 그리고 장관, 예. 예. 야권 후보자들 중에 김상곤 후보가 이 무상버스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원혜영 후보는 또 버스 공영제를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 여당에는 이 교통 정책을 별로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이 정 의원님께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예. 정확한 답을 냈는데요. 제가 예. 이게 지금 이 경기도의 교통 문제는 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소외된 곳이 없이 고르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내놓은 공영제라든가 무상버스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지자체에다가 교통정책을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따라서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반이 지금 살고 있고 예. 이 사람들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루에 2-3시간씩 출퇴근 시간에다가 할애를 하고는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시간이 문제를 걸렸어요. 해결하려고 하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서 예.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에 합당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 굳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짧게 예. 하나만 듣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예. 부채가 이미 9조 3천억을 넘어섰더라고요. 전국 광역단체 중에 가장 많은데 이 부채 어떻게 가장 많지 않아서 줄이겠습니까? 서울이 제일 많고요. 예. 경기도보다 더 작은 인천이 경기도보다도 많습니다. 그 부채 비율이 많고요. 부채 금액은 경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요 근자에 그 계산 방법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인천이 또 13조로 보는 시각도 있죠. 예. 예. 그렇게 지금 현재 경기도가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예. 경기도의 수입의 56%가 부동산 거래세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격감을 하면서 이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지방 세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경선 후보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예, 인터뷰 마칠 때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7262님, 한 말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7262님, 정병국 의원 정말 멋있어요. 좋은 일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예,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 형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 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저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Show me what you got.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식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4분 50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에서 정체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전 시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부터 송내, 도리에서 수리터널까지 모두 13km 구간 차량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양방향 시구간 정체를 보이는데요. 일단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하고 있고 판교 부근 6차로에서는 적재물 타이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쪽으로는 양재와 서초 사이로 짧게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출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예, 이번에는 외신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이 1박 2일에서 하루 늘어난 2박 3일로 잡혔군요. 일본의 총력 외교가 막판 반전을 일궈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때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뒤에 25일부터 26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 방문이 원래 알려진 1박 2일에서 하루 늘어난 2박 3일인데다 형식도 국빈 방문이 유력하다고 전해집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뒤에 냉랭해졌던 워싱턴 기류가 누그러진 것입니다. 이 같은 반전 뒤엔 일본 정부가 지난 2달간 총력 외교를 펼친 공세가 있는데요. 지난달 14일 아베 총리가 고노다마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도 적극 나서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는 러시아에 대한 독자 경제 제재를 발표하고 이런 일본 조치에 일본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방문 기간 중에 일본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 협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양보를 내놓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미일 관계가 모처럼 적극 공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베 신조가 믿을 구석은 오바마밖에 없다. 이런 모습이군요. 미국 텍사스주의 포트 후드 기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4명이 숨졌다는 뉴스가 어제 터졌습니다. 이 기지는 2009년에도 총기 사건이 발생해서 13명이 숨졌던 곳이죠? 네, 현지 시간 이 미 텍사스주 포트 후드 기지에서 이라크전 근무 경력의 군인이 동료 병사와 다툼 끝에 총기를 난사한 뒤에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인 이반 로페스 상병은 올 2월부터 포트 후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요. 범행 당시 45구경 권총을 여기저기로 오가면서 닥치는 대로 난사해 주차장에서 마주친 여군이 총을 꺼내서 대응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자신의 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4만 5천 명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고요. 8,900명의 민간인이 근무하는 포트 후드 기지에서는 2009년에도 정신과 군의관이 총기를 난사해 1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서아프리카에서 치명적인 병원균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기니 등 해당 국가에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지난 1월 기니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주변국까지 번지면서 현재까지 최소 127명의 감염 환자, 또 그 안에서 8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일 하루 동안 5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열, 구토, 설사, 출혈 등 증상으로 나타난 에볼라는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데다가 아직 마땅한 치료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치명적인 병원군입니다. 이번엔 기니 남부 시골 마을에서 발생했는데요. 현재 수도에서도 감염 환자가 발생했고요. 인접국인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도 이미 사망자가 여럿이 이릅니다. 에볼라는 과일 박쥐, 영장류, 야생동물의 죽은 고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끼리는 피와 땀 같은 체액을 통해서 옮겨집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수프 등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박쥐 판매를 금지시키고 감염 환자를 격리하는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방선거가 딱 6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야당 통합으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무공천을 고리로 통합신당을 창당한 데다 새정치라는 측면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새정치연합만의 무공천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민주연합만의 무공천은 선거에서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신경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죠. 그런데다 야권에서도 무공천이 정당 정치에 반한다는 주장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모처럼 우리 야권의 한 축인 정의당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예, 우리 진보 좌파 오래전부터 이데올로그였죠. 전 정의당 대표 노회찬 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네. 19대에 등원하셨다가 뜻하지 않게 물러났으니까 의원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뭐 어떻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예. 바깥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정치판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너무 외딴 섬 같아요. 절해 고도. 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너무 떨어진 머나먼 바다 위에 있는 섬 같습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예,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야권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과 이 안철수 의원이 그 합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는데 원래 안철수 대표 이 양당 지지 폐해 극복하겠다면서 이 새정치 시작하겠다 이랬는데 결국 합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왜냐면은 지방선거 전에 독자 창당한다거나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다거나 야권인들을 안 한다거나 하면서 내걸었던 새정치의 깃발이 현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지방선거 앞둔 어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민주당과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살아남기 위한 구명책으로서는 이해되지만 새정치라는 명분, 기치는 사실상 포기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새정치 명분은 포기됐다. 이 기치는 없어졌다.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신당이 그 진보 좌파와는 일정 부분 선을 끊는 모양새로 재견을 읽힙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무엇보다도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정책 노선상 추구하는 가치 면에서는 확실히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동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왼쪽이 좀 비었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 더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지금 뭐 추진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서로가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또 정책이 있을 때는 또 함께 연대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우리 국회에서 촌철살인은 없어지고 이 막말이 막 난무를 합니다. 이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최 대표가 이 공약 못 지킨 걸 사과한다 하니까 이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그것이 충정이냐 울거리냐 이 듣기에 따라서는 좀 비꼰의 힘이다. 그러자 최경환 대표가 너나 잘해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예,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예, 사실 기초무공천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걸 폐기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대통령 사과는 없느냐라는 뜻으로 뭐 충정 월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그에 대한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응은 그건 너나 잘하는 얘기는 정말 나와서는 안 될 얘기다 생각되고요. 다만 저는 이게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평소 야당을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그런 정서를 반영한 게 아닌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 얘기가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너나 잘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대호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팔은 안쪽으로 굽군요. 알겠습니다. 야당 통합의 고리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입니다. 이 공천 폐지는 이제 새정치의 또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진보주의 이론가들도 이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책임정치 하자면서 이 공천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은데, 우리 노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공천 제도를 바로잡는 게 정치개혁인데 공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환자 이제 받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잘못된 정치 개혁도 아니고 잘못된 공약이기 때문에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걸 기초공천을 갖다가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공천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정당이 공천하는 그까지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상당히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 생각됩니다. 이 정의당에게는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쪽에서 후보가 많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은 있지만은 예. 저희들은 그런 도움보다도 눈앞에 그런 작은 이익보다도 이 제도 자체가 유불리를 떠나서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책임 정치해야 될 정당이 무책임 공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걸 이제 또 불리함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천하겠다는 건데 내천이야말로 경선도 안 하고 그냥 지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천제도에 문제 있다고 하면서 더 비민주적인 그런 이제 지금 정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선거제도에 문제 있다고 하면서 선거는 안 하고 그냥 세습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 거죠. 예. 지금 새정치연합은 무공천을 고리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 무공천이 또 새정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걸 철회하고 회곤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거든요.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철회한다고 해서 예. 통합이 무효니까 해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예. 잘못된 첫 단추는 언젠가는 다시 풀고 바로 끼워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첫 단추를 그대로 끼워둔 채 다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무공천을 유지를 하면 이 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물론 뭐 정의당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게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론의 화살은 결국 안철수 대표 아니겠느냐. 그쪽으로 향한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무공천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예. 아마 기초의회 구성에서 불리해지겠죠. 그러나 다른 선거에는 큰 영향이 없을 터인데 무공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공천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 벌이고 있는 예. 어찌 보면은 국민들에게 지방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실현할 것을 다짐하고 소개하는 그런 해야 될 시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우려됩니다. 예, 제가 의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 대표께서 새정치는 뭐 이제 끝났다, 정발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른 언론에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의 멘토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 또 새정치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예, 우리 노 의원님께서 새정치가 사실상 정발됐다. 어떤 이유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새정치는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 이 정치적인 여러 시기마다 이제 새정치에 대한 갈망들이, 그러니까 낡은 정치를 극복하자는 그런 요구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새정치는 뭔가 하면 영남 호남의 그 지역 대립 구도 속에서 낡은 삼개인 정치 체제가 그대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극복해내자.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보수 진보 양대 체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통한 이제 새 정치가 많은 국민들의 이제 요구가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민주당에 이렇게 통합하는 식으로 해서 이 영남 호남 이 지역 패권에 기반한 양대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새 정치는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러나 새정치에 대한 갈망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른 세력이라도 이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갖다가 성사시키기 위한 갈망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는 이제 새정치는 진보정당의 어깨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무공천을 하면서 이 당에서 지지를 표명하면 사실상 공천과 똑같은 효과를 거둔다. 이제 이른바 내천을 한다는 건데요. 벌써 서울 시내엔 지금 안철수 대표와 후보 예비 후보들이 찍은 사진이 건물에 크게 걸개 그림으로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이 내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내천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인 공천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간의 그 공천이 상향식으로 제대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사실상 지명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무공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상향식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것이 정당이 해야 될 책무인데 그러라고 국가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천을 갖다 안 해버리고 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대천이라는 게 사실 지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 민주적 경선을 안 하는 방식으로 후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선거를 안 하고 그냥 선거 없이 그냥 이렇게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무공천은 무정치를 넘어서 비정치, 반정치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의당 이번 선거에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번 선거에 이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복지 전문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예. 저희들이 2016년 총선과 17년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거점 확보. 예.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욕심을 내지 않고 울산이라거나 과천이라거나 하는 그런 저희들이 좀 조직 강세가 있는 지역에서 인천 예. 그런 데서 좀 기초단체장 그리고 울산에서는 관계단체장을 사실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과 과천, 인천 이 세 군데를 핵심 지역으로 꼽고 있군요. 예, 노인님 언제 어느 방법으로 정치일선에 복귀하실 겁니까? 예, 그건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취자들 올린 글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7941님이 보낸 글입니다. 노 대표님 팬입니다. 언제 정치일선에 복귀하실 예정이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 이 말씀은 복귀를 기다리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전 대표였죠. 예, 노회찬 전 의원이었습니다. 예,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은 16명이 탄 외국 화물선이 침몰해서 13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선원은 모두 북한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사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펜잘 쇼. 요즘 애들 숙제 봐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예,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